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막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버가 테슬라의 공포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내용 분석해 봅니다. 자, 그리고 관세 걱정을 이제 뚝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이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그냥 그럭저럭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보시면요. 뭐 조금 상승하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마소 볼게요. 웬일인지 오늘 마소가 1%를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오죠. 마소 1.05%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 보세요. 0.28 빠졌습니다. 뭐 애플은 요즘 3위로 떨어진 다음에 회복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애플이요. 진정한 그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다시 시가총 1위로 올라오려면요. 결국은 자신들의 그 플랫폼 위에 자신들의 그 디바이스 위에 AI를 얼마나 아주 가동성을 높게 만들 것인가.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것만 보여주면요. 애플은 다시 1등으로 점프를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 엔비디아 0.46%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제가 계속 엔비디아는 결국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온다 그랬는데 다 올라왔죠? 지금 분위기가 좋거든요. 이따가 엔비디아 소식 조금 더 들여다보고요. 엔비디아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상 테슬라와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옛날에 엔비디아가 테슬라보다 이 사각형이 더 작았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커져 버려가 있죠. 테슬라보다. 옛날에 더 작게 그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먼저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다시 넘버원 테슬라가 엄청나게 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가 하나도 상승이 없는데 테슬라만 계속 오르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주식을 여러 개를 들고 있잖아요. 좋은 기업을요. 그러다 보면 똑같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어떤 기업은 죽어도 안 오르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예상치도 못한 시점에 막 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기대 안 하고 샀는데 막 계속 오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식 투자라고 하면 그냥 길게 보고 투자하세요. 자꾸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만 보게 되면요. 왜 이래? 내 주식은 왜 이래? 이러다 보면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런 자세로 투자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업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소가 안정적이라고 마소 투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답답해서 아마 금방 내던질걸요? 정말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마소 같은 주식이 맞지 않아요.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성격이 급한 분들인데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이내믹이 떨어지죠. 자, 그리고 아마존 보세요. 2.42% 올랐습니다. 아마존 흐름 좋죠? 자, 그리고 구글 1.68 상승 중에 있고요. 메타 2.46% 올랐습니다. 꾸준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오늘 0.54 오늘 좀 살짝 빠졌는데요. 오늘도 좀 올랐다가 내리고 이랬는데 자, 근데 이것도 금세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테슬라는 지금 조만간에 한번 뛰게 되면요. 나홀로 또 어마어마하게 또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는 말 다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주식들 보세요. 오르고 내리고가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또 다른 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관세 모든 나라에 대해서 90일간 유예를 해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저 모든 나라에 대해서 90일간 유예를 이제 줬는데, 자, 그 90일의 마감이요. 7월 이제 9일 날이니까 거의 이제 임박했어요. 자, 이 날짜가 임박해 오니까 사실 이 미국 지금 그 주식에 있어서도 뭔가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 하니까 투자들이 많은 또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그 날짜가 다가오면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자, 계속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즉 불확실성이죠.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어떡하냐고. 다른 나라들이 지금 뭔가 이 소위 트레이드 딜이죠. 협상이
이게 뭔가 성사되는 기미가 안 보이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7월 달에 있는 그 마감 날짜에서 not critical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거 뭐, 야, 니네가 생각하는 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게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extend his upcoming self-imposed tariff pause deadline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그 90일간의 그 규정 사항이 있는데 그걸 또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직접 매긴 거잖아요. 90일 이후에. 근데 마무리 협상 잘 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더 부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고 또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건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요동치니까 또 점점 7월 넘어가면 또 이런 얘기가 되게 불거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맞닥뜨리고 있는 게 지금 뭐 이 대외적인 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특히 이스라엘하고 이란 이슈 이건 뭐 긴박하게 정말 돌아와서 계속 NSC 소집해가지고 어떻게 폭탄을 때리고부터 시작해서 이 정권을 아예 교체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굉장히 고민한 것이 여러 가지 정황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결국 그냥 핵시설만 파괴하자라는 거고 이스라엘은 아니다. 정권 교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이 의견이 달랐죠. 그래서 계속 조율하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정권 교체까지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만큼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여기 이 관세 문제도 또 중요하긴 한데 이거 임박했는데 또 난리치면요. 이건 주가가 또 막 요동치겠죠. 그런 거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연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연장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야, 그런데 니네 똑바로 해라. 니네 이번에 연장하는데 더 진지하게 빨리 이제 연장한 기간 내에 확실히 마무리 안 하면 이제 또 강하게 나간다. 이런 식으로 또 하겠죠. 그게 트럼프 패턴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이전에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그 50%의 관세 부과를 하면서 막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틀 뒤에 이제 이 7월 9일로 이것을 딜레이해 주는 걸 동의해 버리죠. 그러니까 늦춰주는 거예요. 뭐 유럽연합에서 막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히 얘기하면요. 다 또 뒤로 밀어주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결국 90일간의 유예에 대해서 트럼프가 조만간에 거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상호 관세 그 유예에 대해서 또다시 연장해 줄 거라 보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나라에게 그럴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이 중에 미국에게 뭐 계속 버티면서 안 좋은 태도를 갖고 나온다? 전혀 이제 관세 협상 안 할 태도로 나오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콕 한 개 찍어가지고, 본보기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요, 다들 그냥 트럼프 눈치 보면서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시 연장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그 틱톡 사태를 보면서요, 트럼프에 대해서 또다시 한 가지가 더 파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틱톡에 대해서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틱톡 잘 모르시죠? 한국에 사시는 분들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미국에서 이 틱톡 이슈에 대해서요, 이 틱톡에 대해서 원래 옛날 그 트럼프가 1기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할 때에 틱톡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이 뭐 스파이가 있고 계속해서 언론전을 펼치고 막 이런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틱톡이 중국에서 왔고 또 미국 법인은 또 뭐 전혀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데 또 불구하고 막 그렇게 이제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다 그런 줄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2기 때 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도 틱톡을 막 때리더라고요. 내가 대통령 되면 당장 이거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다 닫아버릴 거라고. 우리 미국에서 장사 못하게 할 거다 그랬는데 근데 딱 대통령 되니까요. 완전 입장이 바뀌어 버립니다. 틱톡을 우리 미국 기업 중에 인수할 사람 이럽니다. 누가 인수할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관세, 90일인가 그때 또 유예를 줬어요. 자, 90일 동안 협상을 통해서 우리 미국 사람들이 틱톡을 가지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 후보자가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구체화 되려고 하니까 또 이게 자금도 융통해도 복잡하잖아요. 또 90일 됐는데 또 이번에 유예했어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이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유예하는 게요. 틱톡을 보면서도
금세 틱톡은 그냥 아예 문 닫을 것처럼 선거 전에는 그게 레토릭이에요. 정치적으로요. 실제로 뭐 정치적으로 뭐 복잡한 얘기지만 어찌됐건 틱톡도 결국은 미국 기업이 인수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근데 원래는요 90일 동안 안 되면 다 문 닫는다까지 협박했거든요. 근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대통령 됐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이제 쪼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레토릭인 거예요. 중국을 공격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수사는요, 얼마든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물러서서 그걸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휩쓸리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막 그렇게 휩쓸리는 것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거든요. 어찌됐건 이 연장은요, 100%올 확률이 높아요. 결국 이거 해봐야 자기한테 좋은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전고점 돌파했죠. 그리고 뉴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프에 154.31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한 거예요. 옛날에 148, 149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 그것을 툭 뛰어 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결국은요, 2025년도 내내 전반기에는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죠. 특히 이제 보시면 4월 달에는요, 그때 막 90달러 중반까지 다 떨어졌었어요. 자, 그때 제가 뭐 그랬죠. 여러분, 100달러에는 안 보고도 더 사야 된다고, 쓸어 담아야 된다고. 그랬죠. 저도 저때 돈이 없어가지고, 저때 막 5,000불씩 한 번 사고, 또 한 번, 그때 얼마나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5,000불 이렇게 해서 뭐 한 두 번, 한 10,000불 가까이 정도 좀 추가 매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100달러에는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너무 좋은 찬스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벌써 50%가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산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계속 축적해 가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요, 장기 투자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는요, 기준들이 대략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너무 많이 빠지는데, 그럴 땐 그냥 계속 사모아 두세요. 그러면요, 개수가 계속 수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수량이 깡패고요. 여러분들이 월급이나 뭐 어떻게든 돈을 계속 현금 채굴 해서 계속 사모으다 보면 이제 자산이 계속 불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이게 이제 그 154를 찍으면서 전고점 돌파한 상황이잖아요. 자, 전고점을 보통 돌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이후로 꾸준하게 더 올라가요.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특히나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 펀더멘탈 정말 좋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데나이즈도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 소위 AI의 황금 시대에 돌입했는데 대표적으로 수혜받는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AI 골든 웨이브를 타고 있다, 파도 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미난 지점은 뭐냐면요,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Tech Optimism Reaching 1999 Levels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기술주에 대한 긍정론, 지금 기술주에 대한 긍정론이 1999년도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999년. 뭐 이게 은하철도 999도 아니고 뭔가 이 기차를 타고 폭주기관차처럼 그 종교를 향해 2000년도에 향해 가는 막 이 끝을 향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1999년, 2000년도에 닷컴 버블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막 컴퓨터 나온다고 WWE가 닷컴 버블 막 그때 막 우죽순으로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지배한다 이러면서 막 등장했는데, 자, 근데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 닷컴 버블 쪽은요, 진짜 말 그대로 버블이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때처럼 이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특히 AI에 대해서요. 자, 근데 그때처럼 비슷하게 지금 열기가 오르고 있는데, but with a few key differences.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닷컴 버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망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하면 적어요. 굉장히 이제 극히 일부들만 그래요. 근데 지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미국의 기술주들이 지금 현재 오르는 건요, 그때랑 차원이 다른 게, 자, 기본적으로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닷컴 버블을 하는데요, 모든 기업이 다 적자였어요. 돈을 버는 게 없어요. 그게 나중에 수년 지나서 인터넷이 자리 잡고 하면서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AI가 실체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돈을 벌어요. AI가. 지금 챗GPT 보세요, 여러분.
챗GPT 그냥 지금 현재 기업하는 사람들일지 작은 소규모 이 또 마케팅 사업이랄지 뭐 하는 사람들 중에 챗GPT 안 쓰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챗GPT에 지금 좀 이렇게 제대로 쓰려면요, 다 가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실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가입자만 몇백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똑같은 구독 서비스죠. 넷플릭스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비스를 주고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 서비스 비용을 받는 거, 그것도 매달 그게 정말 좋은 흐름이거든요. 그게 지금 요즘 대세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이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챗GPT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모든 AI들이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예를 들면은 피지컬 AI다. 자, 지금 인공지능이잖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정말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거든요. AI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돈 벌어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이제 테슬라가 드디어 이걸 통해서 뭐 한 번 서비스에 14불을 받고, 이번엔 4.24를 받았지만 4.20인가요? 근데 앞으로 이걸 10불이건 이제 거리하고 계산해 가지고 우버 쪽과 비교했을 때 절반 가격만 해버리더라도 끝나버리겠죠. 아니면 절반이 아니라도 제가 볼 때 70% 정도만 하더라도요, 모두가 다 테슬라 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건 뭐 앞으로 수백만 대, 수천만 대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수익을 거두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기술주에 대한 붐이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단하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정말 재미난 얘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등판시키고 나서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레거시 미디어들이 뭐 헐뜯기 위해서 뭐 이게 별로고 저게 별로고 막 이러고 있지만요, 지금 큰 줄기로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딱 하니까요, 이미 아는 사람들은, 저 애널리스트들 중에 핵심 저희 월가에서 소위 대표적인 사람들은요, 벌써 이거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this is the future, 이게 미래다, 교통혁명이 왔다라고까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는 이제 확장의 문제고 이제 시간 싸움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로보택시 등장하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해 나가는 걸 보고 우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버가 로보택시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자꾸 우버의 지금 현재 그 CEO가 이 테슬라 소위 일론 머스크에게, 야,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 플랫폼 위에서 하기만 하면 같이 윈윈하지 않겠냐라면서 막 매번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만약에 다른 데로 가면 서로 이제 경쟁에도 전쟁일 수밖에 더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뭐 머스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뭘 기술 다 개발해놨는데, 이렇게 힘들게 돈 들여 개발해놨는데 왜 남 위에다가 하는 거예요, 플랫폼을요? 플랫폼 만드는 건요, 일도 아닌 거예요. 그건요, 너무 손쉬워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즉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 기술은요, 그냥 자기들 플랫폼 위에다, 그 플랫폼, 우버 플랫폼은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테슬라가 자체 X도 있고 플랫폼 만들면 되는데, 지금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요, 기술의 문제, 기술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플랫폼은 그냥 갖고 와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가 자체 플랫폼도 개발했는데 너무 멋있게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어서 예뻐요. 그러니까 결국 저거는 확장하는 거는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버가 어떻게 됐냐? 테슬라가 저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확장성에서는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별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버가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 겁니다. 그 우버가요, 이거는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나중에 그냥 소위 말해서 이 망하는 거예요. 조용히, 지금은 아직 표가 안 나지만요, 서서히 뒤집어지면서 마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피처폰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겁니다. 옛날 여러분, 그런 사진 찍는 스마트폰 나오니까 이제 카메라 막 찍을 수 있으니까 그 필름 카메라 다 사라졌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 디지털 카메라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이 역사에서는요, 기술 발전에 따라 이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우버 같은 경우는 더 겁나죠. 이만큼 세워놨는데 지금 보면은 이 나머지는 다 갖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만 없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저렇게 떡 데뷔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우버 쪽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그 공포감, 두려움 속에
지금 우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와야겠다. 본인들도요, 아예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우리가 가져와야겠다라고 하면서, 자,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 트래비스 캘러딕이라고 하는 옛날에 우버의 파운더예요. 자, 이 사람 사진에 나오는 분 있죠. 이분은요, 우버 처음에 초기 파운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강제로 쫓겨났어요. 이 사람을요, 우버 쪽에서, 소위 강제로 쫓겨났다 보니까 2017년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면은 머스크도 쫓겨날 뻔했잖아요. 초창기에 기술과 아이디어로 왔는데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았습니까? 남의 차 가지고 돈 버는 기업. 결국 요즘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2017년도에 결국은 쫓겨나고 이제 바뀌죠. 리더가. 바뀌고 나서 이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의 우버가 왔는데, 자,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이 파운더인 트래비스를요, 지금 우버 측에서 직접 컨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벌써 만나가지고요, as in talks with Travi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우버 창시자와 우버가 직접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to help fund this acquisition of the U.S. subsidiary of a Chinese autonomous vehicle company라는 거예요. 자, 지금요, 왜 이렇게 우버 쪽에서 트래비스를 컨택하느냐? 트래비스가 지금 현재 이 포니 AI라고 하는 이 자율주행 회사를 인수하는데 자금을 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재미냐면요. 일단 이전 CEO에게 돈을 대주겠다는 것 자체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또 내쫓을 때는 언제고 지금 찾아가지고 우리가 자금 대겠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요, 포니 AI라는 회사가 중국계 회사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중국의 subsidiary, 즉 중국의 자회사로 돼 있어요. 미국 자회사로 돼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요, was founded in Silicon Valley입니다. 2016년도에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됐죠. 뭐든 보면요,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은요, 다 미국에서 시작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디에서 주로 이제 활동하냐면은 중국에서 데뷔를 해요. 근데 중국에서 직접 데뷔하는 걸 보게 되면요, 이 중국이 지금도 보면 자율주행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중국 시장이 아무래도 좀 더 느슨하고 규제가 느슨하고 하니까 기술을 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시작했죠. 그러면서 미국 쪽에도 같이 이제 하나 더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포니 AI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핵심이고 로보택시 운영에 대해서요, 로보택시와 트럭까지 운영하는 걸 미국과 중국에서 이미 퍼밋을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로보택시 운영해도 돼라는 퍼밋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예 이 회사를 지금 조그말 때 우버가 인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원래부터 트래비스 쪽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트래비스하고 컨택해서 트래비스가 인수할 때, 야, 우리가 그럼 돈 좀 대줄 테니까 네가 전체 이걸 운영하면서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된 거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버가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나오니까 우버는 뭐예요? 자기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웨이모도 그렇고 플랫폼만 제공하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이 너무 프레자일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즉 테슬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로보택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이 우버를 흔들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미리 먼저 선점했잖아요. 모든 차들이 여기 등록돼 있잖아요. 시스템을 다 갖춰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웨이모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근데 테슬라가 등판하니까 테슬라는 자체 플랫폼을 시작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의 이 세상에 있는 기술들랑 차원이 다른 그냥 인공지능으로 소위 말 로봇이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이제 운전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퀴 달린 로봇이거든요. 자, 그렇게 나오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시간 지나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테슬라를. 그리고 테슬라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우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금 우버는요, 테슬라가 단독으로 드리블을 해버리니까, 이거 이러다간 2년 뒤, 3년 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1년 뒤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투자자들이 돈 다 빼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위기의식 느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버도 뭐예요? 끊임없이 또 확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요, 회사를 세우면은 이게 가만히 있으면요,
말 그대로 가만히 유지는 돼요. 그동안 해놓은 거 가지고. 근데 보통 회사가 끊임없이 확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스스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확장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제 계속해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게끔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고용하고 기술도 도입하고 인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많은 큰 기업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좋은 그 일 스타트업이 나오면 계속 인수를 하잖아요. 그 바이든 때는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근데 지금 트럼프 때는 규제를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지금 더 많이 인수하려고 돈 있는 큰 기업들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기술을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이 소위 일론 머스크의 이 소위 로보택시랑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 밀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기존 거는 하되 더 발전해서 얘네들이 자기들이 이 포니 AI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동차만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고 플랫폼만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해지는 거죠. 본인들이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플랫폼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 플랫폼으로 많은 이제 로보택시 타는 사람들, 자율주행 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버가요, 어마어마하게 테슬라 로보택시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포니는요, 코딱지만한 회사예요. 뭐 우버에 비하면요. 지금 보면 벌써 이 주식에 있어서도 2억 6천만 불어치 주식을 벌써 레이징 했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요, 4.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4, 한 5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죠. 뭐 테슬라에 비하건 우버에 비하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버가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수가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고요. 원치 않을 수도 있죠. 포니 AI가 뭐하러 그렇게 넘기겠습니까? 굳이 자신들이 발전하려고 하죠. 또 넘긴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해봐야 뭐 그냥 고만고만한 다 그런 수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만큼 해온 건요, 지금 현재로서는 적수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기관들이 그리고 리서치 회사들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벤치마크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입니다. 자, 벤치마크에서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75달러까지 껑충 뛰어 올려 놓았습니다. 기존에 얼마냐? 350이죠. 자, 빨간색으로 할라보세요. 위에 보면은 350달러가 기존 프라이스 타겟이었는데, 자, 이번에 475, 475달러로 올려 놓았습니다. 자, 지금 maintaining buy rating이죠. buy rating 좋고 following the company's robotaxi launch in Austin 있죠. 지금 그 회사의 로보택시를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maintaining buy를 줬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면요. 자, 지금 the research firm cited a successful 지금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벤치마크 회사가요, 현재 이번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비즈니스 출시가 limited rollout이죠. 근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테슬라 로보택시는 성공적이었다. 자, 이렇게 리서치 회사도요, 지금 뭐 레거시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리서치 회사 또 다르죠. 이렇게 너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리미티드 롤아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대, 20대에서 딱 제한적이었지 않습니까? 출시 자체가. 그러니까 좀 제한적으로 했지만 아주 성공적이었다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제한적으로 출시한 거는 오른쪽에 사람도 타고 있었고 그랬지만 결국 뭐예요? 이게 일단 safety first strategy 전략이죠. 자, 처음부터 만약에 혹시나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이 우선이라고 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한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규제 당국들과 퍼블릭 오피니언을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 달린 거 보면은 전체 몇 번이나 탔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 10번씩 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또 계속 타고 있는 것 중에 10번, 20번, 뭐 30번, 40번, 50번, 100번 이렇게 이제 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숫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마이너한 뭐 법적인 위반과 이런 것들 다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따지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자, 결국은 New Autonomous Vehicle Regulation, 지금 텍사스에요, 새로운
이 자율주행 레귤레이션 규칙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룰인데 그 새로운 규칙은요, 결국은 앞으로 더 이제 이 다른 도시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건요, 아무래도 테슬라에게 더 유리한 그러한 법적인 것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더 다른 도시로 확장하는 데는 점점 더 이제 테슬라가 시간 싸움이 되겠죠. 뭐 더 확장될 겁니다, 결국은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소위 벤치마크에서는요, reaffirm Tesla as a top pick for 2025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를 2025년도 탑픽이다. 여전히 2025년에 최고의 주식으로 뽑는다라고 올려놨습니다. 당연하죠. 뭐 당연히 탑 주식을 올려놔야죠. 이런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Despite the recent volatility in the stock price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 시장에 워낙 변동성, 즉 이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탑픽이고 여전히 굉장히 미래가 강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로보택시는요, 정말 강력한 이 소위 매체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소위 캐럴리스트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여러분 지금 뭐 왜 안 올라 이러는데 이미 $200 초반에 머물러 있는 건 $300 지금 초반에서 계속 머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번 뛰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참 동안 $200 초반에 머물러 있던 게 지금 이제 $300 초반에 계속 초중반에 계속 머물러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도약할 겁니다. 이제 도시로 확장하고 이렇게 점점 더 이 좋아지는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요, 결국 로보택시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 정혁수였습니다.